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루프를 돌리고 있지 않고 누군가 혹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루프 속에서 내가 그냥 노회선에 이 노를 젓는 사람처럼 어딘가로 가고 있다라고 그냥 어렴풋이 느끼면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내 루프는 아니었다는 거죠. 남들이 빨리 가든 말든 그걸 쳐다보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속도, 내대로 가는 거예요. 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명확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매일매일 본인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금 반복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매일 반복하는 이 일은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건 참고 견뎌야 되고 내 인생에 특별한 날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주어지는 휴가, 주말, 그리고 나를 흥분하게 하는 너무 재밌는 일, 그런 날들을 기다리면서 현재는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많은 시간은 상당히 기분 좋지 않게 지내야 되고 몇몇 기분 좋은 시간을 위해서 현재는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 이렇게 따졌을 때 굉장히 손해가 막심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는 행동들의 의미를 발견하고 혹은 의미를 내가 부여를 한다면 그 매일 반복되는 그 행위들이 내가 학수고대하는 휴가나 주말처럼 특별한 날이 되고 특별한 일들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삶을 개조하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그 매일 하는 일들이 얼마나 괜찮고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로 연결되게 만드느냐, 그 차이로 모든 게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는 행동들, 매일 하는 삶, 여기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할까? 사실상 맨날 반복되고 똑같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원래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거 없이 그냥 매일 반복하니까 살아간다, 이렇게 됐는데, 이 매일 반복하는 이게 쌓여서 위대한 결과를 만들려면 이 매일 반복하는 이 행위에 의미 부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거의 생각 없이 해봤자 아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의식적이어야 됩니다. 매일 하는 그 행위가 자꾸 무의식적으로 넘어갈 때 자꾸 의식의 차원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의식 차원에서의 반복, 그것만이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루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거의 다 내 루프가 아니에요. 남이 짜놓은 루프예요. 타인의 루프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그 루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자각을 하고 의식을 한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내가 통제 가능한 내 루프가 됩니다. 제가 배를 타고 카약을 타니까 그게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똑같이 노를 젓는 행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노회선에서 붙잡혀서 계속 노를 젓는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를 저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자기 의지대로 패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목적지가, 일단 노예는 목적지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노예가 원하는 결과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노예의 꿈이 소박해서 밥만 제공해줘도 감사합니다 라면 그 노예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직접 노를 젓고 있다, 혼자서, 혹은 사람들을 지휘해서 내가 방향타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목적지가 명확하다면. 둘째, 시간이 지나면 그 목적지 혹은 목표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차이는 좀 있지만, 단 그 결과는 키를 쥔 사람의 목적지겠죠. 혹은 내가 혼자서 노를 젓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겠죠. 큰 배에서 내가 하나에 노 젓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내가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배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과실을 약간이나마 나눠받을 수 있겠죠. 노예지만 먹고 살 정도는 주겠죠. 근데 작지만 내 배를 내가 운전을 한다면 통제권은 온전히 나한테 있고 의식적으로 힘들지만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 그래도 통제권이 나한테 있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든 노를 젓든 간에 의식의 차원에서 하게 되면 주도권이 본인한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 차원에서 우리가 반복된 하루의 행동들을 쌓아 나갔을 때 그게 쌓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세 가지가 작동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목적지. 둘째, 실제 노를 저어야 됩니다. 내가 졌든 남이 졌든 간에 그 행위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야지 배가 추진되어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노를 젓든 바람을 이용하든 방법은 다양하겠죠. 하루하루 일어나는 실전적인 일, 그걸 얘기를 합니다. 셋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을 언제 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언제 내 꿈이 이루어질지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배를 우리가 운항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욕심을 부려서 내가 빨리 젓는다고 해서 그걸 버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리고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오늘 하루 반짝하고 내일은 더 이상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그 세팅, 그 구조를 만드는 거. 그러면 언젠가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수학적으로 간단합니다. 거리 나누기, 내가 하루에 갈 수 있는 양 하면 며칠이 걸릴지가 정해집니다. 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명확해야 돼요. 어디로 갈 건지가 명확해야 되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해야 될 양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지치지 않고 매일 반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언젠가 무조건 도달합니다. 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목적지만 생각해서 하루 설정량을 딱 욕심부려서 설정을 하잖아요. 며칠 못 가요. 3일 가다가 지쳐서 끝나요. 하루에 내가 반복하는 양을 설정을 할 때는 이 하루가 망가져서는 안 돼요. 이 하루도 온전히 꽤 괜찮아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지 이 하루를 희생해가면서 설정을 하면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욕심부리다가 끝나요. 재밌게도 목표에 도달하냐 마냐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을 처리해냈느냐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꾸준히 했냐랑 관계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알잖아요.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처음에 잘 나가다가 결국 새길로 빠지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선수들은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실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냥 남들보다 훨씬 더 하루를 제대로 통제 범위 안에 둔 사람들은 해내잖아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처음부터 높게 설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조건 재미 기반으로 흥미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뿌듯함, 자기 효용감, 만족감이 계속 생기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돼요. 하루에 처리해낼 수 있는 양은 어느 순간 자꾸 증폭이 됩니다. 처음에 욕심만 안 부리면. 그래서 제가 책을 읽더라도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루 한 페이지만 읽자. 계단을 오르는 것도 욕심을 부리지 말고 3층 정도만 올라도 충분하다. 능력치가 올라갔을 때 양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억지로 해서 늘리는 것들은 대부분 실패하겠죠. 근데 정말 반복을 하다 보면 맨날 하루에 한 페이지 읽다 보면 얼마 안 가서 2페이지 읽고 싶어지고 3페이지 읽고 싶어지고 빠져들어서 하루에 10장, 20장 읽어요. 그게 무서운 게 반복하다 보면 뇌가 그걸 처리하는 능력이 높아져서 작은 양은 너무 쉽게 처리해버려서 양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 기다리면 돼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오늘 반복을 하면서 처음부터 하루에 처리하는 양을 크게 잡은 사람들이 멀리 못 갑니다. 진짜로 다 그래요. 근데 나는 양은 적지만 계속 한번 해볼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결국 성장을 하고 삶을 바꿔냅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 해도 계속 작은 걸 반복하는 사람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방식을 삶에서 터득한 게 아니고 이 패들링을 하면서 터득을 했어요. 패들을 이렇게 계속 매일 반복을 하는데, 매 순간순간 반복을 하는데 욕심을 내서 내가 많이 가야지, 그리고 좀 더 빨리 해야지, 욕심이 개입되는 순간 결코 내가 목적지 가기 전에 소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퍼져버려요. 왜? 감당 불가능한 방식을 썼거든요. 한 순간순간의 그 능력치를 내가 이걸 1시간, 2시간 계속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남들이 빨리 가든 말든 쳐다보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속도, 내대로 가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초반에
빨리 가려고 용을 썼던 사람들은 다 퍼져 있어요. 근데 나는 거의 힘들이지 않고 계속 갑니다. 인생에서도 똑같겠죠. 뭔가를 성취를 할 때 남들이 뭔가 먼저 시작하고 먼저 달려나가고 대단한 것 같고 자기 능력치에 걸맞지 않는 무리수를 둔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퍼져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죠.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반짝 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지하는데 너무 큰 에너지가 드니까 지속할 수 없어서 다 뻗어버리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그걸 쌓아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의 그 행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루프를 돌리고 있지 않고 누군가 혹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루프 속에서 내가 그냥 노회선에 이 노를 젓는 사람처럼 어딘가로 가고 있다라고 그냥 어렴풋이 느끼면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내 루프는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설계해야 되고 내 삶을 이동시킬 수 있는 루프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그걸 쌓아 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실행하면서 양이나 투입되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하루, 매일 반복하는 패턴을 만들어내면 그게 내 루프가 되고 점점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 사이즈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항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패턴, 루프가 생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본인이 어디로 가야겠다라는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매일 그걸 반복하다 보면 목적지에 어느 순간 도달해 있습니다. 목적지를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까지 가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패들링을 하다 보면 쑥 지나가. 근데 난 더 갈 수 있어. 그래서 멈추지 않게 됩니다. 가는 게 재밌거든. 계속 가는 게. 그래서 여기는 슝 지나갔어. 그러면 저기까지 한번 더 가볼까? 아직 힘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목적지가 자동으로 생기고 더 큰 목표가 생기고 또 거기도 어느 순간 도달해버리고 또 거기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정표였구나. 그냥 최종 종착지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적인 루프 설계를 위해서는 목적지가 존재해야 되고 매일의 실행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킬 때 거부감, 억지, 인내 이런 것 없이 작동시킬 수 있다. 아주 간단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